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지법제론과 장애인 복지론 벌써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인데 지난번에 이제 최근 진도가 다 끝났고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두 과목에 이제 공통적으로 좀 포함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리고 기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약관, 규칙, 계약에 다 적용된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그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누설했다가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은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사회복지에 하냐면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올해 지나면 이제 뭐 이변이 없는 한 사회복지사 이제 2급 자격증을 받으실 텐데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 전파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1조의 목적입니다. 자,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합니다. 자, 제2조의 정의입니다. 자, 1번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자, 살아있는 개인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항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자, 성명, 주민번호, 영상도 포함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자, 해당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뭐 굳이 그 사람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부가 정보 하나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즉시 알 수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김영재라는 이름에서 김자만 딱 놔두고 영재라는 걸 뺀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83 뭐 쭉 이렇게 뒤에 빼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이제 가명 처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명 처리라 그래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김영재라는 원래 실명을 홍길동이라는 걸로 바꿔요. 자, 그래서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서 어떤 조사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가명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는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절대 알 수가 없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명 처리는 최근에 그 정부에서 뭐 데이터 관련된 우리 빅데이터 할 때 데이터 관련된 법에 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기관은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입니다.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자,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까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자,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익명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완전히 가명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예상보다는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요,
여러분이요. 자, 정보 주체 나는 권리가 있다. 제4조입니다. 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내 정보는 내가 받을 권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할 여부가 있고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보통 그런데 이제 우리 종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은 내가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정지, 정정, 삭제, 그 다음에 파기,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받게 되면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요. 자, 국가는 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수집을 하거나 오용, 남용, 그 다음에 감시, 추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한다.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법이 넓게 적용되어 있고 사실상 무조건 적용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이 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첫 번째, 자, 1조 목적, 2조 정의, 자, 3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4조 정보 주체의 권리, 5조 국가의 책무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 뒤에 길게 있는 거는 몰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23조가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는 자, 정보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감 정보 같은 걸 만약에 정부에서 처리를 하고 싶으면 또는 기업에서 처리를 하고 싶으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처리할 수가 있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5조에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입니다. CCTV의 설치 운영의 제한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되죠, 당연히. 정신보건시설, 교도소와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가명 처리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보호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는 거에 대한 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 같은 게 이게 꽤 금액이 커요. 이 뒤에 뭐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이제 부과할 수가 있고요. 주민번호 같은 거 노출되면요. 자, 그리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이게 또 아주 명시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뭐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보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송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그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36장이나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는 법이고 사회복지 우리 사회복지사에 어떤 그 윤리 강령 같은 거 배우셨을 텐데 그 상담자하고 대화했던 내용 같은 거는 당연히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100%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 개인정보를 잘못 처리하거나 이야기하시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